모차르트의 인생. 그 신이 내린 천재, 그러나 너무나 인간적인 음악가. 여러분은 3살의 음악을 이해하고 4살의 피아노를 연주하며 5살의 작곡을 시작한 아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6살의 나이에 왕과 왕비 앞에서 연주하고 유럽 전체를 여행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한 아이. 그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실내악, 종교음악 등 6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삶은 단순한 천재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는 어린 시절의 영광이 있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으며 사랑과 결혼,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이 내린 천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 모차르트의 삶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음악의 도시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 아이. 1756년 1월 27일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구스 테오필루스 모차르트. 우리는 그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부릅니다.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음악가이자 작곡가였으며 뛰어난 음악 교육자였습니다. 모차르트에게는 난네를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난네를 역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레오폴트는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어린 볼프강이 누나가 연주한 음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음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볼프강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듣고 기억했으며 이해했고 곧 직접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폴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6살의 신동. 1762년 모차르트가 6살이 되었을 때 레오폴트는 두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여행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며칠 혹은 몇 주씩 이동해야 했고 길은 험했으며 질병의 위험도 컸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 가족은 유럽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위넨, 빈, 런던 등 여러 도시의 궁전과 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모차르트는 왕과 왕비, 귀족들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악보를 연주하게 하거나 즉석에서 음악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그는 한번 들은 음악을 기억했고 즉흥적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아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놀고 싶었고 피곤했고 때로는 여행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연주해야 했고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 이른 나이에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3. 아버지 레오폴트와 천재의 성장. 모차르트의 성공에는 아버지 레오폴트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레오폴트는 아들의 재능을 발견했고 직접 음악을 가르쳤으며 유럽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어린 모차르트는 여러 나라의 음악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을 배웠고 독일 음악의 구조를 익혔으며 프랑스 음악과 오페라의 세계도 경험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유명한 작곡가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를 만났습니다. 모차르트는 이렇게 유럽의 다양한 음악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무렵 그는 이미 교향곡과 협주곡, 종교음악과 오페라를 작곡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오페라 작곡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커질수록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차르트는 아직 어린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음악가들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 궁정에 고용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음악가라도 안정적인 직위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점점 더 자유를 원했습니다. 4. 궁정의 음악가에서 자유로운 예술가로.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궁정에서 음악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정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음악가는 오늘날의 독립적인 예술가와 달랐습니다. 궁정에 고용된 음악가는 귀족의 명령에 따라 음악을 만들고 연주해야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이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궁정에서는 그를 그저 고용된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는 점점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자신의 음악과 자유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를 떠나 빈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1781년 모차르트는 독립적인 음악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고정된 월급도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또 사랑에 실패하고 어머니를 잃다 모차르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나임의 베버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알로이지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는 알로이지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음악을 작곡했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고 기대했던 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럽 전체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 어떤 명성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모차르트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고 가족을 잃었으며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6. 콘스탄체와의 사랑 그리고 결혼. 빈으로 돌아온 모차르트는 다시 베버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알로이지아의 동생인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집니다. 1782년 모차르트와 콘스탄체 베버는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번에도 자신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콘스탄체와의 결혼은 모차르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빈에서 독립적인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모차르트는 피아니스트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직접 연주하는 음악회를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즉흥 연주에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청중이 제시한 주제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빈에서 모차르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악회가 성공하면 큰 돈을 벌었지만 일이 줄어들면 수입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모차르트는 돈을 잘 벌었지만 돈을 잘 관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옷을 입었으며 사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의 절정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7. 피가로의 결혼 혁명적인 오페라. 1786년 모차르트는 오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발표합니다. 바로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하인, 권력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계급과 권력 문제를 풍자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유를 원하는 사람. 각 인물의 성격은 음악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입니다. 모차르트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과 사회를 관찰했고 그 안의 모순과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8. 돈 조반니와 인간의 어두운 욕망. 피가로의 결혼의 성공 이후 모차르트는 프라하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바로 돈 조반니입니다. 돈 조반니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작품이 놀라운 이유는 코미디와 비극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면은 웃음을 줍니다. 어떤 장면은 아름답고 로맨틱합니다. 또 어떤 장면은 매우 어둡고 무섭습니다. 모차르트는 인간이 가진 여러 모습을 하나의 음악 안에 담았습니다. 인간은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슬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웃다가도 울고 사랑하다가도 미워합니다. 모차르트는 이러한 복잡한 인간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9. 모차르트 음악의 비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선율은 자연스럽고 쉽게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구조와 정교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으면 매우 복잡합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불안, 질투, 사랑, 두려움, 희망. 그는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음악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재성은 노력의 반대가 아닙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작곡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수많은 경험과 훈련 속에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는 음악을 완성된 형태로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것을 악보로 옮기는 것처럼 작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작품을 고민했고 수정했으며 자신의 음악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0. 마술피리와 대중을 향한 음악. 1791년 모차르트는 또 하나의 걸작을 발표합니다. 바로 마술피리입니다. 이 작품은 귀족만을 위한 오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중도 즐길 수 있는 독일어 오페라였습니다. 마법과 모험, 사랑과 유머, 그리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는 오늘날에도 가장 유명한 오페라 음악 중 하나입니다. 마술피리는 인간이 어둠을 극복하고 지혜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이 일부 귀족들만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11. 검은 옷의 낯선 방문객과 레퀴엠. 1791년 모차르트에게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위한 음악을 작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레퀴엠입니다. 당시 모차르트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의뢰를 받은 모차르트는 자신의 죽음을 위한 음악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은 모차르트가 마지막 시기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레퀴엠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음악을 계속 썼습니다. 12. 마지막 순간 모차르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열병과 통증에 시달렸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레퀴엠을 계속 작업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791년 12월 5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습과 경제적 상황 속에서 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정확한 무덤의 위치는 오늘날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천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 이후 모차르트의 음악은 더욱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3. 영원히 살아있는 음악. 모차르트는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음악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의 콘서트홀에서 그의 교향곡이 연주됩니다. 오페라 극장에서는 피가로의 결혼과 돈 조반니, 마술피리가 공연됩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은 그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오늘 처음으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다. 모차르트는 완벽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사람들과 갈등했습니다.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안해했고 고통받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 속에서도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차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삶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영원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단지 천재적인 재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고 사랑했고 실패했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음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며 그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외로움, 희망과 절망, 그리고 짧은 인생을 넘어 영원히 남고 싶었던 한 예술가의 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는 35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음악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은 짧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영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이 내린 천재이자 너무나 인간적인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